시장의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어떤 종목 매매하고 내 포트 구성해야 되는지 망설여지신다면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오늘은요, 진짜 궁금한 내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효 의사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효 의사님이 방송에서 잘 안 웃으시거든요. 되게 근엄한 표정을 지으시는데 오늘 저희가 해결할 종목이, 그죠? 또 재미있게 풀어나갈 수 있겠죠? 뭐 재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저 나름대로도 뭐 제가 종목에 선호도가 있는 건 아닌데 그쵸. 저는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싸 보이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지금 이 종목이 최근 조정을 워낙 많이 받았으니까 뭐 비교적 매력이 나타났다면 매력은 어디에 있는 건지 그 매력은 얼마나 발산될 수 있을지 정도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다라는 건 조정을 좀 받아서 저점에 있고 무엇보다 우리가 궁금했던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종목 공개는 잠시 후에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전장의 흐름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수급을 좀 봐주셨거든요.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였는데 오늘의 포인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매수 주체가 아직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매도 압력은 좀 둔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도 되겠습니까? 뭐 긍정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하락의 압력이 줄어들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오늘 시장엔 좀 온기가 도는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뭐 급등하는 종목과 급락하는 종목이 또 굉장히 크게 차별화되면서 뭐 아주 좋은 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기관들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과 그동안 뭐 현선물, 주식 선물까지 대거 팔던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이 좀 둔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나마 좀 긍정적인 그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는 대형 이슈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FOMC가 걸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FOMC를 또 하나의 기점으로 해서 8월 달부터는 조금 뭔가 완화되는 모습으로 갈 건지의 분기점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날 매도 압력이 둔화된 것은 뭐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좋게 해석하기에도 아직은 조금 이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의 하방 압력이 굉장히 컸는데 그게 진정됐다라는 면에서는 우리가 안도하면서 주말을 좀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에서 특징적인 섹터들도 발견이 되고 있죠. 오전에 저희가 산다 안 산다를 통해서도 전해드렸던 조선주, 김종효 의사도 눈에 띈다라고 밝혔고요. 여기에 또 자동차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둘 다 실적 잘 나왔잖아요. 네, 실적은 다 좋지만 더 좋아질 게 뭐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자동차는 오늘 급락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포드가 급락했잖아요. 그러니까 포드가 급락한 이유도 뭡니까? 미국 시장에 대한 하반기 전망, GM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내년에 대한 이익 전망을 하향시키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조선업 쪽은 2분기도 좋았지만 앞으로도 뭐 좋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조선주는 뭐 2달 전부터 계속 뭐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업종도 뭐 결론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자동차 여전히 부정적이지만 고점 대비해서 20%의 매력이 생겼고요. 주가가 빠지면서 반대로 조선주는 여전히 좋지만 저점에서 30% 이상 올라오면서 30% 매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접근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오늘 10% 오르고 있으니까 조선이 좋으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조선은 30% 매력이 사라진 거고요. 자동차는 20%지 매력이 생긴 거예요. 들어가는 타이밍의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매력이 사라진 종목보단 매력이 생기고 있는 종목 쪽에서 뭔가 변화의 포인트를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뭐 조선업종 여전히 좋아 보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뭐 신규 매수는 늦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는 서서히 진입 시점을 좀 찾아가는 것이 전략적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김종효의 픽 시간을 통해서 자동차 섹터에서는 기아 괜찮다라는 걸 점검했었고요. 조선주도 한 2달 전부터 지금부터 좀 보셔야 됩니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 드렸는데 그 2달 사이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시기 저희가 점검해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눈여겨보시죠. 바로 그럼 오늘의 픽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SK하이닉스. 사실은 김종효 의사가 꾸준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진입 시기입니다라고 조언을 주셨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이야기한다라는 게 굉장히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것 같아요. 어떤 포인트로 오늘 이야기 나눠볼까요? 뭐 제가 SK하이닉스보다 뭐 삼성전자를 외친 건 뭐 둘 중에 뭐 누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진입 시점 자체에 있어서의 유불리를 따졌을 때 삼성전자가 낫다라는 건데요.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불과 뭐 얼마 전만 해도 30만 닉스를 외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벌써 20만 닉스를 깨고 내려갔다가 오늘 아주 소폭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이 본질이 뭐냐를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본질을 한번 예측해 보려면
if가 정말 많이 붙거든요. 마망 뭐뭐라면 이런 엄청난 이 if를 붙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걸 한번 잘 살펴보고 뭐 판단은 각자 하시겠지만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이닉스가 반등할 수는 있는데 생각보다 반등의 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SK 하이닉스 이번 주 조정이 참 컸잖아요. 어떻게 저희가 접근하고 분석해야 되는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조정을 받았다면 왜 빠졌는지 이유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주요 포인트 어떤 겁니까? 네, 일단 여러 가지는 HBM 쪽에서 독점이었다가 독점을 잃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여러 번 언급을 드렸는데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독점을 잃는 건데 어떤 식으로 잃느냐가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뭐 준비된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HBM에서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 붙어가는 쪽에서는 독점적으로 지금 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추정, HBM의 생산 능력을 한번 추정해 보면 하이닉스가 1위라고 했는데 하이닉스와 비슷하게 삼성전자가 계속 만들고 있었고요. 자, 올해 지금 증설을 해서 만들어내는 물량, 뭐 라인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정을 해서 만들어내는 물량을 봤을 때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물량이 비슷해요. 삼성전자는 아직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았는데도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면 저게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이닉스가 생산해낼 수 있는 캐파와 비슷한 물량이 바로 밀고 들어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쪽에 뭐 마이크론의 물량이 있지만 마이크론과 비교도 안 되는 저 큰 물량이 들어왔을 때 하이닉스는 엄청난 버든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내년도에 시장이 더 커진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하나의 우려는 AI 시장의 성장 속도가 이렇게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라고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전물량이 만약에 엔비디아로 밀고 들어오면 그러면 지금 GPU를 계속 확보하고 있는 빅테크가 조금만 이 매수 강도를 줄여도 시장의 변화가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조정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주가가 뭐 싸지 않다는 데 있지만 그 중에서의 수급 요인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를 통과하고 밀고 들어오면 하이닉스가 굉장히 물량 버든을 받을 수 있다. 즉 공급에 대한 어떤 버든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조정의 이슈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의 이슈, 근데 또 이유를 찾아 나가는 것도 배경에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두 번째 포인트에 있습니다. 공급 과잉 우려. 근데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하이닉스 측이 공급 과잉 우려 없습니다라고 일축했어요. 그 배경이 기존의 디램과 HBM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 투자를 확대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공급 과잉으로 성립될 수는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어려워요. 좀 도와주시죠. 그럼 뭐 본인들 주장이고요. 뭐 삼성전자는 다른 얘기를 하고 네. 있고요. 그래서 뭐 둘의 주장에서 우리가 좀 중립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의 특정 입장을 우리가 뭐 굳이 편을 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편을 들 필요도 없는 거고 하이닉스의 편을 들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각사는 각사의 입장이 네.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삼성전자는 퀄 테스트 통과 못해서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정말 뭐 이런 표현 뭐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진짜 더럽게 못하고 있지만 네. 한번 통과되는 순간 저 물량을 한 번에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엔비디아가 만들어내는 물량 캐파를 채우기 위해선 SK하이닉스가 지금 당장 증설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선 삼성전자가 반드시 내년에 들어와야 되는 필요하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입장이 지금 서로 다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 어떤 한 사의 입장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네. 지금 삼성전자는 HBM이 통과되지 않아도 이익이 좋아진다라는 건 여러 번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메모리 캐펙스가 올해 들어서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점유율 그다음에 가동률을 끌어올리는 것과 동시에 HBM을 포함해서 신규 라인들의 투자가 엄청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낸드도 일부 늘어나고 특히 디램 쪽에서는 많이 늘어나서 DDR5 그다음에 eMMC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늘어나고 있는 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전체가 공급 과잉으로 가는 일은 없겠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말씀드렸던 신제품에 대한 셀인이 아닌 셀아웃 효과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선도 업체들에서 소위 이제 AI 투자가 조금이라도 주춤거리면 이 늘려놓은 투자가
역으로 역풍으로 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것도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삼성전자 타격일 수 있고 제가 그동안 그렇게 끊임없이 좋다고 말씀드렸던 IT 부품에 대해서도 뭐 긍정적인 얘기를 접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핵심 포인트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투자나 이런 것들이 뭔가 과잉으로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수요단이 생각보다 안 늘면 이것은 반작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HBM도 삼성전자의 퀄 테스트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 퀄 테스트가 통과되는 순간 물량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급증하니까 이에 대한 부담감을 오늘 뭐 하이투자증권의 리포트에서 조금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IT 부품이냐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을 저희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러면 SK하이닉스 오늘은 개장하면서 19만 원도 내주면서 출발을 했었거든요. 지금 좀 반등을 하긴 했는데 적절한 가격을 한번 설정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하이닉스의 역사적인 밴드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이투자증권의 자료를 보시면 뭐 송명훈 용어는 항상 이 OECD 경기선행지수랑 묶어서 이제 같이 보는데 일단 이건 한번 빼고 보죠. 왜냐하면 지금 경기선행지수의 움직임과 반도체 시황은 AI가 앞으로 어떻게 폭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OECD 경기선행지수 묶어서 봤던 거 조금 제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하이닉스의 PB 배수가 좋았을 때 보면은 평균이 2.3배 정도 수준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현재 2.8배까지 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HBM 독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과거 고점을 넘어버린 거예요. 더 갈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만약에 퀄 테스트 통과하고 밀고 들어오면 2.3배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분석들이 전부 if가 너무 많이 붙어 있단 네.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내년도에 BPS의 2.3배 정도가 적절한 가격이 아닐까라고 보는 게 제가 보기엔 합리적 결론일 것 같고요. 그래서 하이닉스의 목표가는 23만 원.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뭐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30만 닉스 이건 조금 힘들 것 같다. 이게 오늘의 제 결론입니다. 좋습니다. 30만 닉스 기대감이 지금은 살짝 줄어든 모습인데요. 적정한 가격은 한 23만 원 정도 될 것이다라는 SK하이닉스에 대한 분석, 조정의 이유까지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